그 경제민주화는 빈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빈곤의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억압과 착취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거예요. 자꾸 불평등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빈곤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 빈곤의 문제를 끌어올리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든. 아니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아. 세금을 다 냈는데 뭐 얼마든지 가져가. 마음대로 써. 그걸 막 못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위에 있는 상방은 완전히 뚫려 있어. 근데 밑에는 딱 올려주면 돼. 불평등에 대한 단호하고 간결한 철학이 필요해요. 평등한 소유가 아니라 충분한 소유가 중요하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충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유.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유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 이게 충분한 소유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독일 노인 빈곤율은 낮죠. 내가 독일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독일 수준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위스 능가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1인 가구 절반은 가난이고 독거노인 72%가 빈곤층입니다. 노인 자살률 OECD에서 최악이고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하죠. 국가가 금전 지원하고 우울 완화 효과를 확인해. 일에 내몰린 노인들 OECD 최저 실업률. 1인 가구 절반이 빈곤하고 청년층 비율도 37%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청년들, 취업 주거난서 시작된 청년 빈곤, 노후 파산 악순환. 아프니까 청춘인 시대는 끝나. 복잡한 청년 문제 맞춤형 정책 필요. 제가 이 노동시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주 5일제를 주 4.5일제, 주 4일제로 다 줄여야 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줄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강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연간 노동시간 1900시간이고 OECD 평균은 1700시간이고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우리가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 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사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 화폐 이론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이론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홍기빈 선생이 번역한 건데 나중에 이제 사무실 생기고 스튜디오도 생기고 그러면 홍기빈 선생 좀 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초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의 본질, 정부의 역할, 인플레이션, 완전 고용, 이게 MMT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잘 보세요. 제가 그린 건데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기본소득으로 뿌려지면 수요가 증대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증대하죠. 생산이 증대하면 세수가 증대하죠. 그러면 재정이 튼튼해지죠. 그러면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고 다시 수요가 증대하고 다시 생산이 증대하고 세수가 증대하고 재정이 충분해지니까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고 이 선순환 과정을 그냥 균형 재정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 빨대 꽂고 싶은 놈들이
빨대를 꽂아도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은 빨대를 꽂아도 자기들도 그 불로소득을 먹을 수 있거든. 불로소득은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기존 경제학은 틀렸대도 여기에다가 MMT와 크립토의 세계를 합치면 이거 거뜬히 하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이게 홍기빈 선생이 번역했는데 홍기빈 선생은 번역도 잘해요. 책도 잘 쓰지만 번역도 잘해. 글쎄 읽어보면 너무 아주 간단해. 이거 누구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적자의 본질 이게 스테파니 켈튼이라는 그 여성학자가 쓴 건데 적자의 본질 이게 다 MMT 이론이야. 현대화폐 이론이야. 현대화폐 이론 MMT 현대 화폐 이론이야. 이거대로 하면 돼. 내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 돈의 아이고 자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돈의 철학. 돈의 철학. 게오르그 짐멜 독일 철학자죠. 독일 철학자이자 독일 뭐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막스 베버 우리 한국인으로서 막스 베버를 게오르그 짐멜과 막스 베버를 전공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 이거 번역한 김덕영 교수거든요. 그 카슬 대학에서 그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고 거기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카슬 대학에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독일 철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아니 경제학자 이렇게 같은 독일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뭐가 맛이 들면 이 사람은 어느 학문으로 분류해야 될지 우리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철학. 돈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거야. 돈과 영혼. 돈이 뭐냐 도대체. 철학적으로 돈을 뭐라고 규정해야 되냐. 돈과 영혼. 인간의 삶과 문화의 심층에 철학적 측견을 던지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김덕영 교수가 쓴 뒤에 나오는 해제를 먼저 읽으면 그래도 읽기가 쉬워요. 돈이란 무엇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도 하지.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김덕영 교수가 자기가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언젠가 이 김덕영 교수도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돈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뭐냐 돈이 뭐냐 굉장히 존재가 또 뭐냐 인간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탐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쪼무랭이가 아니라 이런 대가들이 우리 문명사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내 지도 교수를 한번 초빙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아직 살아계시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스튜디오를 좀 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기 회원에 꼭 가입해 주세요. 여기 우리 회원에 꼭 가입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더욱 이렇게 권면해서 가입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명사 전체를 꿰뚫러 이해하는 인간과 존재에 대해서 마틴 하이데거 선생이 존재에 관해서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한겨레 신문의 고명섭 기자가 하이데거 극장이라는 이 방대한 책을 썼는데 2권짜리야 그것도. 그걸 보고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가들 모셔서
우리 문명사를 꿰뚫는 각각의 개념들이 인류를 어디까지 발전시켜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 이게 저 뜨내기 같은 그 유튜버들 말고 그런 멋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고양된 수준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민내가 한 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국토가 분권화되지 않는 한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경제 문제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빈곤은 왜 생겼느냐? 억압과 착취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억압과 착취가 없었으면 빈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를 보면 왜 빈곤이 생겼냐? 그것은 억압과 착취 때문이야. 오늘날 왜 빈곤이 생겼냐? 흡혈귀들이 빨대 꽂아서 빨아먹기 때문이야. 무의도식하면서 불로소득으로 빨아먹기 때문이야. 그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본사회, 빈곤을 없애는 기본사회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빈곤의 문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자. 다시 강조합니다. 국가란 왜 존재하느냐? 빈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MMT 이론과 현대화폐 이론과 크립토의 세계로 얼마든지, 크립토의 세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립토 커런시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소멸성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그 시간에 다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럼 크립토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시간 내에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다 쓰고 또 이제 3개월 지나면 또 이제 기본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쓰고 그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게 순환되잖아. 순환. 3개월 지나면 다 소멸되니까. 재벌 개혁해야 돼. 이게 빨대 꽂는 거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로소득인데 이 대기업, 재벌기업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업별 노조 체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의 혁명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제와 이 6개 전체 문제를 한 그 코어만 되라 그러면 이 2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벌개혁과 기본사회.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문제. 이것을 경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